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격자 기반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의 지각 상황에서의 효율적 구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양자내성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2019년에 구글이 발표한 그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프로토콜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격당하게 된다면 이제 미래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고 많은 양자 내성 암호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존에 제한되었던 알리자드 KEM의 구현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두 번째로 양자내성 있는 에멘투르 기반의 PKS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알리자드 KEM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KEM은 키 인캡슐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키 인캡슐레이션 메커니즘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IoT 네트워크가 통신할 때 임시적으로 키를 발급받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개키 기반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키 생성을 거쳐서 공개키를 보급하게 되고 공개키와 파라미터로 임시키를 만들어서 해당 임시키를 암호화한 암호문을 송신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송신자는 해당 암호문을 복구해서 임시키를 복구하게 되고 송신자, 수신자 둘 다 임시키가 생겼기 때문에 통신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KEM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키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IoT 환경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성능 향상을 진행하고자 한 알리자드 KEM은 격자 기반 양자내성 암호의 국내 표준으로 아래와 같은 수학적 어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리자드 KEM 연구에서 밝혀진 장점으로는 암호화 복화 과정에 필요한 키가 매우 작기 때문에 SRAM, 메모리의 크기가 작은 IoT의 말단 장치 관련 응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해당 기존 연구에서는 메모리가 32KB인 고성능 장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메모리가 16KB 이하인 제약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자내성 관련 키 캡슐화 메커니즘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8비트 환경이나 메모리 최적화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알리자드 K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의 알리자드 KM의 속도 증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진행 방식은 메모리 크기가 8에서 16KB, SRAM 크기가 이렇게 제한된 8비트의 IoT 장치에서 알리자드 KM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제한된 알리자드 KM의 진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크게 계산 성능 향상과 메모리 사용량 감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와 이러한 수학적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곱셈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실제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RAM이 기존의 알리자드 KM은 32KB에서 환경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22KB 메모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도 충분했지만 본 연구에서 실험을 한 8에서 16KB SRAM 환경은 부족했기 때문에 EEPROM이라는 비이발성 메모리를 사용해서 공개키와 같은 것들을 EEPROM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SRAM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성능 측정 환경은 아래와 같고 32비트와 8비트 환경의 두 가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리자드 KM을 향상시킨 연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에 비교해서 클럭 사이클도 많은 감소를 보이고 특히 SRAM 사용량에서 모두 70% 이상의 감소량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른 8비트 환경과의 비교에서도 이제 보코아의 클럭 사이클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클럭 사이클 비교와 SRAM 사용량에서도 이제 우월한 기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KS 관련 연구인데 PKS는 아래와 같이 송신자가 이메일을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은 수신자가 특정 키워드로 만든 키를 가지고 해당 암호화된 메일 중에 이 키워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메일만을 이제 찾아내서 전달받는 그런 식의 이제 암호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KS는 암호화된 암호문을 이제 복호화 없이 키워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N2라는 이제 수학적 기반 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MN2는 이제 양자내성을 짓는 것이 증명된 기법으로 기존에 있던 N2 알고리즘보다 이제 개선된 알고리즘 개선된 기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N2를 기반으로 이제 설계가 된 신원 기반의 암호화라는 이 IB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제 PKS를 설계하였는데 이 IB는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키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본적인 뭐 이메일 주소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를 이제 공개키로 사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KS 관련 기존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행 시간이나 보안성에서 향상을 많이 시킨 그런 최근의 연구들이 양자 내성은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양자 내성을 지닌 PKS를 연구한 기존 연구도 N2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N2 기반의 PKS를 본 연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반 문제 자체가 이제 효율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N2보다 더 효율적인 기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자 내성을 만족하는 효율적인 MN2 기반의 PKS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PKS 방식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며 키 생성,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트랩도어 키 생성, 그리고 암호화, 키워드 검색 과정, 복호화 과정 총 5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키 생성과 트랩도어 키 생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 키 생성은 앞선 IB의 과정과 똑같고 트랩도어 키 생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색을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에서는 이제 문장에 대해서 각 단어의 암호화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호화는 아래와 같이 이제 2개의 암호문을 만들게 되는데 키워드 검색할 때 사용되는 암호문과 복호화를 위한 암호문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검색을 위한 암호문만 키워드 검색 단계에서 사용돼서 실제 서버가 이제 연산을 하는 와중에 이 복호화를 위한 암호문에 대해서 이제 복호화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송수신자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런 점에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 테스트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각자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호화도 모든 단어에 대해서 복호화를 진행한 다음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현 및 테스트는 랩탑과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에서 진행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검색을 수행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 박스가 양자내성이 없는 기존 방법들인데 양자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빨간 박스인 저희 본 연구 결과는 양자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며 기존에 양자내성이 있던
그 기반 문제를 통해서 설계한 이제 PKS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PKS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